2020년도 점검자료 11쪽입니다. 2020년도 세부 사업별 예산 집행 계획을 보면은 집행력 50% 이하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거기 보니까 광고비, 교육비 같은 경우 21%, 또 그 의료 사업, 사회 사업비 지금 보니까 한 13% 떴는데 사회 사업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의료 사회 사업비. 이것이 공공의료 팀에서 하는 저소득층 관리 사업, 또 저소득층 수술 사업 이런 거를 말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은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심한 의료 행위를 해줘야 될 텐데 이 집행률이 지금 현재 13.9%이 정도 돼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이 부분이 좀 올라가나요? 크게 늘릴 수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광고비 같은 경우는 왜 집행이 이렇게 안 됐나요? 죄송하지만 기획팀장님이 대신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회 사업비하고 광고 관련해서. 교육 관련비도 지금 지급이 상당히 좀 21%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런 코로나 상태라 하더라도 이런 건 집행이 좀 됐어야 되는 건데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기획본부팀장 김학경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사회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의료사회사업비 중에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게 저소득층 무료 간병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간병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간병인의 용역을 주고 있는 간병 사업까지 말씀이죠? 네네. 그러다 홍보비는 왜 그렇게 좀 지출이 적었나요? 이 부분도 이제 그 홍보를 할 때 우리 병원에서 이 외부로 책자라든지 아니면 이 광고물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광고도 코로나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환자 이 광고가 도민들한테 어떤 의료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 병원의 환자 유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환자를 유치하기에 정말 힘든 이 상황이었습니다. 2월 달부터 5월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집행이 저조했었습니다. 전부 뭐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늦어졌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보니까 그 16쪽 보세요. 감사자 16쪽 보면은 절약위원회 지난번 그 감사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감사 지적사항인데 거기 보면 절약위원회, 홍보위원회, 친절위원회, 청결위원회 있지요? 16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홍보하고 친절위원회에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처리 결과를 보니까 홍보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보셨죠? 네. 이렇게 여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분명히 기재해놓고 분기별로 회의 개최했습니까? 예, 지금 3회 개최했습니다. 잘 했습니까? 네. 그리고 친절위원회가 또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개최했습니까? 2회 했습니다.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비 친절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비로 개선기 결과를 보고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거 했습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친절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아까도 제가 이제 공공경험으로서 그 인성이라든가 또 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좀 이제 친절해야 되는, 이 공공병원을 친절해야 되는데, 지금 그 83페이지를 보시면, 그 최근 3년간 고객센터 민원 접수가 된 게 있어요. 거기서 제가 저기를 뽑아봤어요. 그 민원 처리해서 친절하는 게, 다른 부분은 이제 또 친절했던 부분, 칭찬했던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17건이 올라왔고, 2019년도에는 16건, 올해 2020년에는 3건밖에 없습니다. 왜 갑자기 그 친절했다는 게 안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불친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친절한 칭찬 사례가 갑자기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3건 정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도 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키시고. 예. 그리고 환자 수하고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도 좋고 외래 환자도 좋고 먼저 그렇게 하니까 일단 그런 원금이 좀 덜해야 될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 환자 수도 줄었지만 환자 수 줄고 또 이렇게 좀 코로나로 어려울 때면 더욱더 친절하게 해서 친절한 사례가 저는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울수록 더 칭찬해가면서 친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적으니까 친절을 하는 부분이 좀 적어졌다. 그 말씀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이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 유출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 유출 사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이 인성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그 친절위원회를 분기별로 해서 이 친절위원회를 만들어만 놓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성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해서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좀 양질의 좀 서비스를 해주면 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장님이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좀 그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친절이라든가 서비스를 좀 양질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실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 청주의원이 몇 번 말씀드리려면 큰 위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연주 지적을 충분히 봤습니다만은 가장 힘든 것이 우리 구성원들이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이 정말 뼈를 깎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관리자 회의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지금 다짐하는 그런 프로세싱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열심히 넣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대책을 좀 세워서 좀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내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친절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또 물론 재정도 중요하지만 재정보다도 도립의료원이라면 이런 부분 서비스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시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공공서비스로서의 그것도 지금 지난번 감사자료에 있던 건데 간병 통합 서비스를 더 많이 해가지고 도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거기 17페이지를 보면. 근데 지금 보니까 간병 통합 서비스 총 126병상 중 84병을 운영한다고 돼 있죠, 그죠? 네. 지금 보니까 인력 배치 기준을 보니까 그 간호사가 환자 대 입대 10입니까? 네, 입대 10입니다. 네. 조무사는 환자 비율 대 1대 25. 네, 그렇습니다. 병동 지원 인력은 1대 21 이하. 이 정도면은 정부 평균 도립의원 수준에서 뭔가 가정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기준이죠? 네. 그러면 기준이 이렇게 했으면서도 지금 보니까 지금 이용자 만족 조사 결과에 따라보면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 이 부분도 좀 기준도 좋지만
좀 더 양대 서비스를 갖출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또 바랍니다. 네. 그 행정감사자로 48쪽 좀 봐시기 바랍니다. 그 대민 무료진료 현황 있죠, 그죠? 네. 거기 보면 그 지역 주민 대상 그 진료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예산에서 모이거나 그럴 때 가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노인이나 지역이나 이럴 때 모임 있을 때마다 가서 우리가 혈압도 재고 당뇨도 체크하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취약 지역에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소외되고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좀 관심을 가지고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행정감사 8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좀 지상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7년도, 2019년도 다 1등급을 받았고 2018년도에 B등급을 받았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는 왜 그 B등급을 받았는데 뭐 원인이 있습니까? 특별한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 판정 기준이 차마다 조금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80점 이상이면 A등급인데 79점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의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대구가 수용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그것이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제쯤 이게 지금 올해는 평가가 어떻게 될지 하는 게 조금 좀 이 평가 기관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네. 부분도 지금 평가를 할지 안 할지 모른다. 하기는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하는 거가 지금 논의인 것으로 상하게 됩니다. 그 조치 계획을 보니까 2020년도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한다고 해놨거든요. 그 밑에 보면 네. 조치 계획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앞으로도 AF에서 평가가 잘 나와서 좀 이 공공기관 병원으로서 등급에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등급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이게 여태까지 잘해주셨지만 앞으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코로나19 환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입원해 있어요? 어제까지 26명인데 오늘 3명 퇴원해서 23명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지난 9월 10월에 간호사 이분이 코로나 환자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치료가 다 끝났나요? 그래서 지금 복귀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 지금 청주구리원이 지금 감염병 전담병으로 해가지고 참 그 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하고 직원들도 참 노고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코로나에 감염에 또 주의할 필요가 또 있고요. 직원들도 앞으로 코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기해서 직원이 감염되는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고 그 코로나로 해서 그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했지, 그죠? 네. 그래서 상당히 힘드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또 상당히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한테는 또 특별히 무슨 뭐 좀 거기에 대해 혜택을 주려고 하는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네. 일단 특별기관의 이번에 조사협의회에서 일단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또 지원하는 그런 비용도 있고 그래서 일단 감사하면서
좀 원장님께서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좀 해주시고 하여튼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